안녕하세요. 코틀린 기반 안드로이드 윤재성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드로이드의 4대 구성 요소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실행 파일을 실행시키게 되면 해당 프로그램이 바로 실행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은 4대 구성 요소들을 통합 관리하는 번들 개념입니다. 즉,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실행 파일이 아니고요. 여기 안에 각각 실행이 가능한 독립적인 실행 단위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각각의 독립적인 실행 단위들은 자신들이 실행이 될 상황이 되면 각각 독립적으로 실행이 되면서 개발자가 만든 코드를 동작시키게 됩니다. 즉,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독립적인 실행 단위가 아니고요. 이런 각각의 독립적인 다양한 실행 단위들을 묶어서 통합 관리하는 번들 개념이 바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은 이러한 4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액티비티입니다. 액티비티는 눈에 보이는 화면을 관리하는 실행 단위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게 되면 첫 화면이 나타나죠. 그 눈에 보이는 화면을 관리하는 실행 단위가 실행이 되면서요. 눈에 보이는 화면에 뭔가 그림을 그린다라든가 관리를 하게 되고요. 사용자 인터액션에 대해서 반응해서 개발자가 만든 코드를 동작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액티비티라고 부릅니다. 서비스는 화면을 가지지 않은 실행 단위입니다. 바로 백그라운드 프로세싱이 되겠는데요. 보통 액티비티에서 필요할 때 이 서비스를 가동시키거나 아니면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처음 실행될 때 백그라운드 프로세싱을 위해 이 서비스를 가동시켜서 실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액티비티는 현재 눈에 보이는 화면을 관리하는 실행 단위, 그리고 서비스는 화면이 없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싱을 관리하는 실행 단위,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인데요. OS가 메시지를 받으면 실행되는 실행 단위 개념입니다. 평소에는 동작하지 않고 있다가요.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안드로이드 OS는 단말기 내부가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한테 방송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배터리가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방송을 하게 되면 이러한 방송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동작하는 실행 단위가 바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입니다. 주로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서요, 대응하기 위한 실행 단위를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컨텐츠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에는 저장된 데이터를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해 실행되는 실행 단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사실 이 실행 단위들은 전부 다 실행 파일이나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전부 다 클래스입니다. 안드로이드가 어떠한 시점이 되면 그거에 맞는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서 자동으로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는데요. 액티비티 클래스는 눈에 보이는 화면이 실행될 때 안드로이드 OS가 객체를 생성해서 메소드를 호출하고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싱을 발생시켜야 될 때 이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서 필요한 메소드를 자동으로 호출해 주게 됩니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클래스들의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컨텐츠 프로바이더는 저장된 데이터를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기 위해 요청할 때 그때 객체를 생성해서 메소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즉 이것들 자체가 독립적인 실행 단위라기보다는 그냥 클래스로 존재하고 있고요. 안드로이드 OS가 필요할 때 각각 클래스들의 객체를 생성해서 메소드를 호출해서 개발자가 만든 코드를 동작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동작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프로젝트의 구조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면 크게 매니페스트, 자바, RES 세 가지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먼저 매니페스트 폴더 안에 들어있는 안드로이드 manifest.xml인데요. 이 manifest.xml은 굉장히 중요한 파일입니다. 이 안드로이드 manifest.xml은 개발자가 안드로이드 OS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정보를 기록하는 파일이 바로 안드로이드 manifest.xml이 되겠는데요.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OS,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 단말기에 설치가 되면 안드로이드 OS는 이 안드로이드 manifest.xml 파일에 작성되어져 있는 다양한 내용을 분석을 한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정보들을 습득해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정리하고 등록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안드로이드 OS에게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고자 할 때 그 정보를 기록하는 파일이 안드로이드 manifest.xml 이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자바 폴더는 개발자가 작성하는 소스 코드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RES는 이미지, 사운드, 데이터 등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리소스들을 가지고 있는 폴더가 RES 폴더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실제 프로젝트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앱을 펼쳐 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자바의 제너레이티드는 자동 완성된 내용인데 이거는 나중에 리소스 할 때 그때 보도록 하겠고요. 자, 매니페스트 띄워주시고 안드로이드 manifest.xml입니다. 요거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좀 코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XML 형태로 되어져 있는 데이터 파일이고요. 안드로이드 OS는 이 안드로이드 manifest.xml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바 안에는요, 이렇게 있고요. 이 패키지가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패키지입니다. 보시면 액티비티, 메인 액티비티라고 있죠. 자, 코틀린 파일이고요. 이렇게 메인 액티비티라는 클래스가 존재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존재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요 RES입니다. RES는 다양한 이미지라든가 데이터들, 이런 리소스들을 관리하는 폴더가 RES 폴더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폴더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자, 동작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 설치입니다. 제작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은 APK라는 파일로 압축이 되어서 마켓에 등록이 됩니다. 자, 등록된 어플리케이션을요, 단말기에서 내려받아서 설치하게 되면 자동으로 설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설치가 완료가 되면 안드로이드 manifest.xml 파일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 안드로이드 manifest.xml 파일들을 분석해서 안드로이드 4대 구성 요소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이를 OS가 정리하게 됩니다. 나중에 특정한 시점이 발생이 돼서 해당 구성 요소를 OS가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실행 단위들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모두 다 정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 설치 과정이 완료가 되고요.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게 되면 첫 번째 화면이 눈에 보여줘야겠죠. 그 첫 번째 화면을 관리하는 액티비티가 동작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안드로이드 manifest.xml에 화면이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는 액티비티가 여러 개가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첫 번째 화면을 관리하는 액티비티를 찾아서 그 액티비티를 동작시켜야지만 첫 번째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화면을 관리하는 액티비티는 요거를 이용을 해서 찾게 됩니다. 자, 잠깐 코드를 보시면은요.
안드로이드 manifest.xml을 열어주시면 이 어플리케이션 태그 안에 액티비티라는 태그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안드로이드의 4대 구성 요소 중에서요,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등록해 주시면 이 어플리케이션 태그 안에 액티비티,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컨텐츠 프로바이더 이런 것들이 다 등록이 됩니다. 지금은 액티비티 하나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만약에 액티비티가 즉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화면을 10개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액티비티가 총 10개가 여기에 작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OS의 경우 화면이 이 여러 개가 있는 화면들 중에서 어떤 액티비티가 첫 번째 화면을 관리하는 실행단위인지를 알아야지만 그거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을 해서 첫 번째 화면을 띄울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요 액티비티에 보시면 인텐트 필터라고 있습니다. 이 인텐트 필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랑 살펴볼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는 그냥 액티비티의 이름을 설정하는 애가 인텐트 필터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시겠는데요. 안드로이드 OS는 등록되어져 있는 다수의 액티비티 중에 이러한 이름, 즉 이렇게 메인이라고 등록되어져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액티비티를 찾습니다. 만약에 이게 똑같은 인텐트 필터가 등록되는 액티비티가요, 여러 개가 있다고 한다면 가장 위에 등록되어져 있는 액티비티를 첫 번째 화면으로 인식하고 그것만 딱 실행해 주게 됩니다. 즉 이 메인이란 이름은 딱 하나만 등록돼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이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OS는 이 메인이란 이름이 등록되어져 있는 액티비티를 찾고요. 이 액티비티의 네임 속성, 이 네임 속성 안에 들어있는 이 문자열 값을 읽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바로 클래스의 이름이 됩니다. 즉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게 되면 이 메인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액티비티를 찾고요. 이 액티비티 태그 안에 들어있는 네임 속성의 값에 있는 문자를 읽어와서 이 클래스가 첫 번째 화면을 관리하는 액티비티 클래스구나 라고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액티비티를 찾게 되면은요, 해당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onCreate 메소드를 자동으로 호출해 주게 됩니다. 즉 메인이란 이름이 붙어져 있는 액티비티 클래스의 이름이 메인 액티비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메인 액티비티란 클래스, 보시면 이름이 똑같죠, 그쵸? 메인 액티브. 메인 액티비티라는 클래스를 찾은 다음에 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자동으로 onCreate 메소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주는 일이 바로 안드로이드 OS가 해주는 일입니다. 이 onCreate 메소드 안에 보시면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호출하는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setContentView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코드가 구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setContentView 메소드는 해당 액티비티가 관리한 화면을 지정하는 메소드가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r.layout.activity_main이라고 되어져 있죠. 자, 요거 나중에 리소스 할 때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R은 요 res 폴더를 의미를 합니다. res 폴더를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은 이 res 안에 들어있는 이 레이아웃 폴더를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activity_main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은요. 자, res의 레이아웃 폴더 가보시면 이 activity_main.xml이라고 있는 파일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얘는 그냥 가상으로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실제로 요겁니다. 요거를 눌러주시면 이 XML 파일 내부의 코드를 열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 XML 코드를 분석을 해가지고 화면을 만들게 됩니다. 자, 요거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바뀌는데요. 이 모양은 방금 보신 XML 코드를 분석해서 만들어질 그 화면을
그냥 가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activity underbar main.xml 파일을 가지고 화면을 만든 다음에 그 화면을 이 액티비티가 관리할 화면으로 지정을 해서요. 해당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면 이 이름이 등록되어져 있는 액티비티를 찾고요. 이 액티비티의 네임 속성에 있는 문자를 읽어와서 이 문자열과 동일한 이름의 클래스를 찾은 다음에 이거의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onCreate 메소드를 자동으로 호출해 주게 되고요. 이 메소드 안에서 setContentView 메소드를 통해서 관리할 화면을 지정하게 되면 해당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면서 이 activity underbar main.xml을 가지고 만든 화면을 화면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안드로이드의 첫 번째 화면이 등장을 하면서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경우에 안드로이드 manifest.xml을 좀 작업을 하셔야 되시겠고요. 그리고 첫 번째 화면은 관리하는 클래스가 이 클래스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필요한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액티비티가 관리할 화면을 구성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이 activity underbar main.xml을 수정을 하셔가지고요. 원하는 화면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동작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면 첫 화면을 관리하는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고요. 액티비티에서 화면을 구성한 다음에 단말기에 화면을 표시하게 됩니다. 자,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동작 원리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 동작 원리를 잘 기억해 주셨다가 나중에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여러분들이 잘 적용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동작 원리는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